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부자가 되는 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사실 100억을 줘도 1년 안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도 그런 뉴스가 나왔죠. 한때 재벌가의 사이였는데 141억을 다 잃고 마지막은 교도소로 향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100억을 줘도 100만 원을 줘도 100억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그럼 보통 여러분들께서는 비워야 된다, 욕심을 많이 부려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로마 철학자 세네카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운명을 따르는 자는 태워서 가고 운명을 그르는 자는 운을 그르는 자, 그런 자는 끌고 간다고 했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운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삼성이 지금 국민들도 지금 많이 걱정을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삼성의 창업자이신 그 이병철 회장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딱 3가지를 지녀야 된다. 그게 뭐냐? 운과 둔과 근이다. 둔은 뭔지 아시겠죠? 우직함. 근은 뭐예요? 끝까지 버티는 그런 끈기,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거기에서 제일 먼저 뭐를 내세웠느냐면 운이라는 단어를 내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세계 굴지의 최고의 기업인 이 삼성의 창업자도 그 당시에도 뭐를 강조했느냐면은 이 운이라는 걸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 그러면 운이 있는 사람은 뭐냐? 우리가 이제 보통 명리학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연월 일시를 가지고 이렇게 풀이를 하면은 거기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자수성가를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엔진과 같은 식상상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식상과 상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라든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돈을 벌어 가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샘물처럼 계속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식상상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벌이 되지 않고 하지 못하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반드시 뭐를 갖추어야 되느냐면은 인성이라는 것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이 인성은 뭐냐면은 그 식상상제, 재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명리학에서 이 인성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비록 내가 편제라든지 식상상제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뒷그림, 담을 수 있는 이런 큰 그릇을 만든 대표적 인물로 명리학에서 어떤 사람을 지목하느냐면은 워렌 버핏이라든지 또 지금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거론을 합니다. 사실 이 주식시장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운칠기삼이라 하거든요. 그렇잖아, 그죠? 내가 기술이 너무 뛰어났는데도 나는 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그죠? 작았을 때 담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나는 그렇게 솜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사면은 상한가, 이렇게 또 큰 그릇을 가진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그릇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무리 내가 넘쳐나는 재물을 그죠? 거기에다가 쏟아 붓는다 하더라도 이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그죠? 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잠시 이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계절이 이렇게 바뀌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봄이 왔다가 지금 뭘 준비합니까? 이제 여름이 올 거고, 그죠? 이렇게 또 여름이 지나면 가을을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가가 상승했어.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뭐 더러 주식시장을 마라톤에 비유하는데 저는 그건 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라톤 뭐 42.195km가 그렇게 굴곡이 있나요? 뭐 평지되고 약간의 굴곡이 있지만 저는 주식은 뭐냐? 장거리를 뛰면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허들을 만난다 이거죠. 장애물을 만나고 장애물이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지금 시장은 5월과 6월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의 어떤 피앙세를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런 귀인을 만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좀 움직여서 기인이 있는 쪽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 기인이 드나드는 쪽에 길목에 서서 있어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이래 있으면은 기인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눈에 보이는 기인을 두고 그저 기인을 찾지 못하니까 제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 지난 한 주 그저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었나 이렇게 보면은 뭐 아무래도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은 지금 사실 이제 삼성이 지금 뭐 노조 파업 뭐 5월 21일부터 뭐 6월 7일까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지금 뭐 삼성이 뭐 300조의 뭐 이익이다 그죠? 그러면 뭐 하루에 뭐 1조씩을 버는 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노출되면서 좀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삼성이라는 이 주가가 발목이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6,300, 6,600포인트를 넘어섰지만 전고점을 돌파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그 길을 누가 메웠냐면은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금 시장은 반도체라는 요 한 부분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이 반도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 요 반도체들이 움직이면서 한미 반도체라든지 그죠? 서울 반도체라든지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요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다음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조금 그죠? 부족한 요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시간의 하한가를 갖지만 어느 라인에서는 또 그죠? 지지를 형성해주는 요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변압 전선 관련한 지난주에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반도체하고 변압 전선이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대원 전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 종목의 마지막 코너에 그 종목이 7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종목, 여기서 드리는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세요라고 말씀드리면은 기본 50%, 60%, 70%는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 뭔가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절대 팔랑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종목에 대해서 휘황찬란하게 그죠? 번드리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그죠? 그냥 막 대충 보세요. 이러면은 여러분들 관심을 안 갖는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저는 왜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지 않느냐면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월요일 날 그 종목을 못 사가지고 난리를 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을 키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을 보면서 그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을 세우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변압전선 쪽에서 뭐 대원전선을 필두로 해서 세명전기라든지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변압전선의 3인방인 효성중공업이라든지 그죠?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LX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조금 다소 너무 고가기 때문에 사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자리에서 1년 반 전에 100만 원 할 때 이 종목이 7만 원에서 단 6, 7개월 만에 이렇게 100만 원이 왔으니까 앞으로 이런 종목이 많이 형성이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그런 종목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지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400만 원을 목표가를 계속 상향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지금 시장이라는 거는 알 수가 없는 것이 이게 400만 원인데도 목표가를 지금 훌쩍 넘었습니다. 그죠? 근데도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500만 원이 갈 수도 있고 600만 원이 갈 수도 있고 뭐 1000만 원이 갈 수도 있고 이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이제는 그저 뭡니까 기술적 흐름을 보면서 시황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방향성을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무래도 좀 태양광, 그죠? 지금 일본이 세계 최초, 그죠? 이 태양광 관련한 이런 어떤 기술력을 지금 이제 그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은 대단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태양이 별로 뜨겁지가 않지만 그 가까이서는 버글버글 끓고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태양광 관련한 부분들, 머스크도 태양광, 그죠? 이미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그죠? 개발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상용화만 남아 있는 이런 단계니까 굉장히 좀 앞서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면 태양광 하면은 물론 뭐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월 18일 요즘 특징이 뭐냐면 액면 병합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은 액면 병합해서 상장되는 날, 그 대부분 상한가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5월 18일 상장될 때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건가, 그죠? 그래서 그동안 보면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뭐 신성이엔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태양광 쪽으로 좀 많이 움직였는데 이번 주에는 SK 이트닉스가 상당히 흐름을 잘 만들어 줬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이 신재생 에너지는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한, 그죠? 앞으로 에너지의 전쟁이고 에너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어떤 형태를 갖추는가를 여러분들께서 관심창에 두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좀 두드러진 부분들이 뭐 철강, LNG 이런 거는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좀 움직였던 부분들인데 역시 이런 부분들도 이 지금 철강이라든지 LNG라든지 이런 건 좀 그룹이 형성돼 있거든요. 넥스티를 필두로 해서 어제 금요일도 보면은 바로 뭐 건강 철강이라든지 문배 철강, 뭐 부국 철강 이런 애들이 조금만 움직이면은 뭐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께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종목을 그죠? 혼자서 매매하는 거냐, 아니면은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매매냐를 어디를 통해서 보셔야 되냐면은 거래량이나 그죠? 이런 거 거래 대금이나 그리고 이제 호가창이나 그죠? 그 호가창에 되어 있는 그런 어떤 호가의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때로는 뭐 거래 대금이 뭐 100억, 200억, 300억 뭐 이렇게 들어오는 종목들은 되게 가벼울 수 있습니다. 금요일 날도 바로 그냥 부국철강 같은 경우 9%, 10%를 팍 이렇게 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5월은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동안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좀 조정을 받아왔던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어떤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이 지금 엔비디아의 젠슨왕의 장녀가 이제 이 두산 로보틱스를 방문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가 뭐 그저 뭐 AI니까 뭐 자녀도 또 그 분야에 대해서 뭐 관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 있게 이 사실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휴머노이드 얘기 많이 하잖아, 그죠? 그게 뭐냐면 인간과 똑같은 그런 로봇을 얘기하거든요. 뭐 건육이라든지, 그죠? 뭐 피지컬 AI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두산 로보틱스를 방문하면서 이 로봇주들에게 힘을 실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날 보면은 나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치고 그 외에도 지금 보면 로봇 관련한 종목들 밑에서 올라오는 뭐 티로보틱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전부 다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관련한 종목은 제가 이제 요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한 주 동안에 움직였던 종목들을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 코너는 자 보시면은 자 어떤 변동성이 크다가 먼저가 나와 있네요. 잠깐만 이게 아닌데 주도주가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주도주가 빠져 있네요.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빠져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코너는 뭐냐? 왜 주도주여야 하느냐? 왜 주도주를 매매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들 신과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을 보는 관점이 어떠냐면은 신은 인간을 볼 때 그 마음까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그 사람의 얼굴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제가 주도주를 가지고 제가 그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2천만 원, 3천만 원을 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벌어주는 그 얘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지난 4월 달에도 1,500만 원을 벌어주겠다고 했는데 1,300만 원을 넘게 벌어줬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여러분들께서는 생각을 하시느냐면은 되게 경계를 하시죠. 왜? 내가 해보지 않았고 내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심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무슨 저런 게 있어. 그죠?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무슨 1,000만 원을 번다 말이냐. 이렇게 하시잖아요. 뭐 이것도 무슨 사기가 아니냐. 잘 들으세요. 과거에는 자기가 20개, 30개 종목을 얘기하고 그중에 한 종목이 움직였을 때 상승을 했을 때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있잖아요. 제가 근거 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허위사실 유포로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재수 없으면 콩밥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도주를 가지고 한 달에 이렇게 수익 내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믿지 않잖아. 그죠? 그럴 때는 어떻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험자의 말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 경험자가 어디 있느냐? 감사 후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전국의 전문가 중에서 하루에 10페이지라면은 거의 한 100분이 넘는 분들이 늘 이렇게 감사 후기를 쓰는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감사 후기가 최소한 10페이지, 많을 때는 18페이지. 그 경험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 경험자들의 얘기를 듣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내 귀에 들어와서 그럴 수 있구나라고 느껴질 때는 지금 여러분들은 기인을 만난 거고요. 아직까지도 그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페이스 코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똑같은 페이스 코드가 딱 2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면은 성형을 하고, 요즘 성형 많이 하잖아, 그죠? 많이 예뻐지고 싶어 하고. 그럼 성형하고 나면 얼굴이 많이 부어서 이렇게 좀 힘들어서 빨리 막 그죠? 예뻐지고 싶어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주식 시장에서도 이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면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월 1,000을 딱딱 찍는다면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주도주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도주에 대한 얘기, 주도주는 그날의 주도주가 있고요. 자금 여력이 좋으신 분들은 우리가 이게 순환하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겠지만은 자금 여력이 한정돼 있으신 분은 그날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그 시장의 주도주를 잘 찾으면은 충분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코너는 제가 제 밴드나 유튜브, 그럼 그런 걸 어디 가서 볼 수 있느냐? 제 유튜브에 가면은 장마감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에게 안타깝다는 게 뭐냐면 이런 어떤 검증된 부분이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못 믿으니까. 왜? 내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경계심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좀 안타깝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주도주를 움직일 때 그 주도주들은 대부분 어떠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이 바닥에서 이렇게 벌벌벌 이래가지고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파동이 나와 있는 진행된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이 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변동성이 크지만 어때요? 가장 안전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주도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주도주가 딱 시작할 때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첫 번째 상한가를 칠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을 하는 것하고 변동성이 커진 자리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시장에서 많이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막 선 긋고 줄 거 가지고 뭐 가격이 얼마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시장은 약간의 상승장이기 때문에 약간이 아니죠. 많이 상승한 장이고 지금 요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제가 그랬잖아요. 계절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할 수가 있다 했잖아요.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3월 달에 시장이 조금 팍 이래 내려가니까 어땠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렇지만 이 제 전천후 매매는 그 3월 달에도 1,100만 원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는 매매를 배워놔야지 계속 시장이 좋다라고만 생각하시고 이렇게 있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뭐냐? 상승을 많이 한 종목, 그리고 그 변동성이 클 때는 조그만 얘기해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한가를 갈 수가 있다라는 거를,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명심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은 이번 주에 지난주죠. 아주 IB였습니다. 아주 IB가 요렇게 해서 요 지금 라인에서 요 라인이 시간에 하한가를 갔습니다. 하한가 잔량을 170만 주를 쌓았습니다. 왜 하한가를 갔느냐? 잘 보세요. 이 아주 IB는 왜 움직였죠? 스페이스 X사 관련해서 그죠? 미래에셋 벤처하고 2개 쌍벽을 이루면서 이렇게 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이 주도주는 어디에 매매를 해야 되냐면 이는 구간이나 요는 구간이나 지금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주도주로서 매매했던 자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준봉을 세우는 것도 이 기준봉이 어디에서 파동 길이가 어디에서 진행됐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는 왜 그러면 하한가를 갔느냐? 별거 아닙니다. 그 기업의 본부장, 임원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팔았다라는 거죠. 대주주가 팔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기업의 임원이나 본부장은 어때요? 회사에서 잘라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주가가 예민하게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쩌면 이 회사가 그죠? 자기들의 어떤 주가가 이렇게 좀 상승하는 것이 그 대주주 입장에서는 못마땅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건 뭡니까? 또 세력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종목은 뭐냐면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럼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드렸을 때가 언제냐면 이런 자리거든.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안전한 자리. 요런 자리에서도 어떻습니까? 이런 자리에서도 기본 최소 10%짜리 막 주당 10,000원짜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이런 자리가. 근데 요 자리에서 이 주가라는 것이 점진적으로 더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변동성이 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주성 엔지니어링도 시간에 하한가를 쳤는데 그때 하한가 잔량이 한 5만 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얘는 또 왜 그랬느냐? 실적입니다. 그러면 어떤 거는 실적이 나쁘다고 다 하한가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 주가를 뭐 임원이나 누가 팔았다고 해서 다 하한가 가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그죠 과하게 상승했을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도주지만 그 주도주가 어느 일정 상승을 많이 했을 때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주도주라는 거는 수익 구조를 잘 형성하면은 그죠 작은 투자 금액으로라도 한 달에 1,000만 원 그거 작은 거 아닙니다. 예, 그 제 유튜브 장마감 한번 가보십시오. 차근차근 많이 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도주는 어떻게 사셔야 되느냐면은 여러분들 제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항상 많이 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여기서 1,000주를 사는 것보다 10,000주를 사면 더 많이 번다는 생각을 하지만 주가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마라톤처럼 이래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다가 막 허들 만나고 막 이런 것처럼 이래 울퉁불퉁 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멀쩡히 가는 놈을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리잖아요. 손절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이 이런 애들은 폭이 크기 때문에 작게 사도 폭이 커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밀렸을 때 내가 작게 샀으면 견딜 수 있는 폭이지만 여러분들께서 100주 사서 예를 들어서 100주 10,000원짜리 100주를 샀는데 지가 죽 잡고 흔들어봐야 10만 원이야. 그죠? 예를 들어서 10%를 흔들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수익 구조를 내면 30%야. 30만 원을 수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1,000주를 샀잖아요. 1,000주 사가지고 10% 흔들면 어때요? 1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라버리겠죠. 자기 투자 금액이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데 거기서 1,000만 원 했는데 10%가 움직이면 거기서 30%, 300만 원을 먹으려고 하다가 수익 구조를 형성하려고 하다가 되려 어떻습니까? 손실을 보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주도주는 물량 조절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다우지수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제니까 여기 하나 오늘 약간 조정을 보고 있지만 사실 지금 뭐 이란도 다시 뭐 협상 제안을 했다. 그죠? 지금 이 이란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핵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핵 농축 우라늄을 지금 뭐 10년이다, 20년이다, 뭐 5년이다, 10년 이는 기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이란이 해줄 듯이 이렇게 하면서 또 시간을 끄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지금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이 이렇게 이제 추세를 살린다라는 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나온다 했어요? V곡으로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 그죠? 시장이라는 건 항상 불확실성 속에서 꽃이 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개인들이 뭐만 보느냐면은 현재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브레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과거에 80년대, 90년대 주식하시던 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를 잘 볼 수 있죠. 유튜브 잘 되어 있죠. 인터넷 잘 되어 있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죠. 그러면 전쟁이 났어. 전쟁이 났으면 이렇게 될 거야. 그죠? 미래도 볼 줄 알죠. 왜? 전쟁 나면은 유가가 올라가고 주식시장 망가지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미스가 뭐냐면은 개인들이 지금 현재와 미래는 잘 봐. 근데 뭘 못 본다는 거죠? 과거를 볼 줄 모른다라는 거죠. 과거의 사례를 보라 이거죠. 물론 지금 과거의 사례하고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죠? 넘어서고 우리가 보통 이 100달러를 넘어선 때가
지금까지 이래 보면은 얼마 안 돼요. 뭐 2011년 뭐 그 앞에 뭐 22년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됐느냐면은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는데도 어때요? 주가는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 어떤 역사들이, 과거의 역사들이 자꾸 변화를 하지만 결국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나면은 어떤 악재에 의해서 하락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한다는가? 대반등이 있다라는 이 과거의 역사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원하는 거는 뭐 금리 인하다 뭐 그저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시장을 이렇게 잠깐 보면요. 지금 우리 시장을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어떤 매체들이 되게 많아요. 뭐냐? 이제 뭐 가계빚이 많다, 그죠? 그래서 뭐 IMF 온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 돈들이 뭐 몇백 주가 들어오면은 뭐 그 뭡니까? 돈이 이제 넘쳐나니까 뭐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뭐 금리를 인상을 뭐 몇 번 해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주식시장 어떻게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그런 어떤 시나리오들을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만 갖춰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매매 방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많아. 나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변화가 와서 주가가 이래 된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에서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주식은 과거의 어떤 역사를 보면은 그죠? 이렇게 이런 사이클이 되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자기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시든가 아니면은 나는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하신다면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50에서 60%의 그 현금을 들고 있으면 어떤 돌발 사항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현금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대응이라는 걸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과거의 역사는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아무리 안 좋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오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 이거죠. 그 뭐 IMF에서 경고를 날리고 여러분들도 뭐 진영 논리에 의해서 많이 맨날 우리나라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설령 좋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IMF가 왔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그거는 누군가는 또 절호의 찬스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자기의 포지션을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런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내가 한정된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100% 주식을 다 잡아놨고 이거는 정말 잘못된 방법이다. 그래서 항상 어떤 돌발 상황이라는 거는 예고편이 없습니다. 뭐 내일 IMF 진행됩니다. 이런 얘기 없어요. 우리가 97년 IMF 올 때도요. 그전에도요. 정부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이렇게 발표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는 뭐 물론 여러분들이 뭐 아주 그저 정보력이 뛰어난 그런 부분들을 뭐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대응이라는 걸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위기가 온다 뭐 그저 이런 부분들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좀 현명하게 그죠?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뭐 코스닥 뭐 지금 우리 시장 뭐 그 코스피, 코스닥 뭐 전부 다 보면은 현재 지금 그렇게 나쁜 포지션은 아닙니다. 나쁜 포지션은 아닌데 환경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그렇게 만들어 가지만 우리가 또 그런 걸로 비준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뭐 6월 2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5월 달은 뭐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관리가 있지 않겠나 무슨 어떤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그러면 5월달. 자, 5월달은 어떤 종목이 갈까요? 이제 이렇게 제가 오늘 썸네일을 달았는데 여기 보세요. 역사가 반복되듯이 주식시장도 순환한다. 그죠? 그래서 지금 5월달은 로봇주들이 어떻게 반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항상 이게 과거에는 주 단위로 일주일에 보통 한 수요일 정도 되면 보통 하나 테마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제 이것도 옛날 얘기죠. 한 10년 전 이렇게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테마가 형성되면 최소한 일주일은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 수요일에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 주 수요일 정도 되면은 이 테마가 좀 살짝 바뀌는 이런 현상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순환이 너무 빠릅니다. 그렇지만 순환이 빠르지만 어떠냐면은 그 나름대로 요즘은 한 3박 4일 이렇게도 좀 가기도 하거든요. 기준봉 세우고 눌림 잡고 뭐 이렇게 해서 한 그 종목이 하나가 주도주가 딱 나온다면은 한 3박 4일 이런 정도로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5월은 로봇주들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금요일 날 이 로봇주들이 좀 움직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봇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잖아. 그죠? 1월 달부터 지금 4월 달까지 한 3개월 동안 3, 4개월을 쭉 밀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려 있는 이런 상태라고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이제 어떤 시너지가 나오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뭐 두산 로보틱스의 뭐 엔비디아 장녀가 방문한 것도 있지만 지금 삼성 노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파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에서 이재용 회장이 2030년까지 이제 전 공장에 무인화 로봇을 이제 사람이 없는 로봇으로 대처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의지를 밝혔는데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좀 더 빨리 진행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지금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그래서 지금 가장 뭐 대표적으로 이제 양대 산맥을 이루는 그 옵티머스와 아틀라스인데 그건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튼 그는 어떤 그 시너지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로봇주 중에서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 액추에이트잖아, 그죠? 그러니까 휴머노이드의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피지컬 AI, 그죠? 뭐 근육이라든지 그죠? 사람과 똑같아야 되잖아, 그죠? 물론 과거에는 손만 이렇게 잘 움직인다 하더라도 주가에 많은 영향을 줬지만은 지금은 어떠냐면은 사람과 같은 그런 어떤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이 액추에이트의 3인방으로 본다면은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사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제가 여기서 100만 원 갈 수 있다고 했는데 93만 얼마 찍었지만 다시 이 전고점을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뭐 또 실적 뭐 이런 거 얘기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는 지금 로봇주는 지금 다 전체적으로 그 마이너스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이 원하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앞으로 뭘 보는 거죠? 로봇은 성장성을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누구나 다 지금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가정에 전부 다 로봇 하나씩 둘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지금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삼성이 제3자 유주 그때 한 600억 했거든요. 그때 37,000원인가 3만 원대가 지금 2년 만에 지금 90만 원을 왔고 지금도 다시 그 90만 원을 돌파하면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지금 3인방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런 종목들은 이런 기술적 흐름에 너무 민감하게 그 보시기보다는 시황을 보면서 로봇이 이렇게 그죠? 이게 앞으로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있다면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에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너무 기술적으로 그럼 이런 애들은 뭐예요? 빠지면 땡큐죠. 아시겠죠? 그죠? 이거를 막 단기 투자를 하려고 막 여기 뭐 사가지고 이래 팔고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거는 뭐냐?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 전고점을 어떻게 돌파하는가를 보면서 이 트레이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빠지잖아요. 감사합니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로보티즈입니다. 지금 제가 이 액추에이트 관련한 3인방을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로보티즈 실질적으로 지금 돈이 어때요? 비싸죠. 지금 레인보우도 지금 뭐 60만 원, 70만 원. 지금 얘도 지금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것도 35만 원.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좀 자금 여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좀 손이 넓고 나는 뭐 돈이 많아 집에만 너무 돈이 많아서 이 돈을 어디에 갖다 놔야 될지 몰라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정도로 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럼 이게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안 되느냐?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되느냐? 그날의 주도주가 되어서 긴 양봉을 세우면서 기준봉을 세우고 거래량이 터지고 이럴
이럴 때는 자금 여력이 한계가 있으신 분들은 한정된 자금은 또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매매보다는 이런 것들은 좀 밀릴 때,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 어떤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 지지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로보티즈도 여러분들께서 그런 맥락으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실 만한 건 뭐냐면 SPG입니다. 그러면 이 SPG도 지금 어때요? 가격 만만치 않죠? 이것도 10만 원이고, 그죠? 제가 이것도 뭐 저 8만 원대 이 밑에 라인에서 이 기준봉을 세울 때 여기서도 많은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 구조를 드렸는데, 역시 이것도 지금 SPG도 여러분들께서 그런 맥락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제가 오늘 이 나우 로보틱스는 이제 다음 주 이제 관심 종목으로 보면서 이 나우 로보틱스는 뭘로 봐야 되느냐면, 지금 제가 로봇의 딱 양대 산맥은 뭐라고 했습니까? 옵티머스, 그죠? 머스크, 그죠? 지금 옵티머스가 6월 달에 양산을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아틀라스가 1위를 했지만 이 옵티머스도 지금 머스크도 상당히 지금 그 하는 부분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옵티머스 관련한 요런 어떤 그 로봇 관련한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는 뭐 한라캐스트 맨날 한라캐스트 난리를 쳤죠. 한라캐스트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단기 트레이딩이 안 됩니다. 왜 단기 트레이딩이 안 되느냐면, 단기 트레이딩은 그 전에는 한라캐스트가 상당히 흐름이 좋아서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어떻냐면은 거래가 죽어 있고, 그죠? 추세 라인을 지금 만드는 다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이렇게 막 로봇들이 막 붙을 때, 그죠? 그런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옵티머스 관련해서는 한라캐스트라든지 명신산업이라든지 그다음 YJ 링크라든지. 이 YJ 링크는 뭐예요? 스페이스 X사와 관련돼 있다가 또 뭡니까? 이거와 관련돼 있는 뭐 그거는 뭐 선수들이, 그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고, 지금 이 나우 로보틱스는 아틀라스 관련해서, 여러분들 아틀라스 관련한 그런 종목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현대모비스라든지, 그 대표적으로 그것도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현대무벡스라든지, 그러니까 현대와 관련돼 있는 이렌시스라든지 뭐 이런 어떤 종목들이 들어 있는데, 지금 뭐 또 LG 하면은 뭡니까? 로보스타라든지 로보라든지 뭐 엔젤 로보틱스라든지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나우 로보틱스는 원래 여러분들께서 대장으로 생각하는 거는 현대모비스인데, 그죠? 지금 나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로봇을 이번 이제 오늘 주말이니까 제가 유튜브에 좀 올려놨으니까 그 유튜브에서 분류를 해서 요거는 옵티머스, 요거는 아틀라스, 요거는 LG전자, LG 관련 요렇게 쫙 분류를 해놨고, 그에 관련돼 있는 로봇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다 같이 움직이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액추에이터, 또 이렇게 좀 비싼 애들 요렇게 또 좀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두시고 보는 그런 전략을 한번 펼쳐 보시도록 합니다. 사실 이 나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그죠? 이 아틀라스 관련해서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SPG 이런 것도 다 같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 종목이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상한가 친 매매는 어떻습니까? 일단 여기서 상한가를 치고 고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뭘 봐야 된다는 겁니까? 이 전고점 39,000원을. 그러면 여러분들 이 39,000원을 그냥 한 방에 붕붕붕 이래 가면은 너무 좋겠지만은, 그죠? 뭐 여기서 또 상추고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이 여기에서 어떤 형태를 그리는가를 여러분들께서 하루 이틀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 관심 종목에 마녀 공장을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마녀 공장을 여러분들께서 잘 하셨어도 30% 가까운 그런 어떤 수익 구조를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했기 때문에 요 패턴도 여러분들께서 그는 맥락으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 외에도 큐렉소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료용 이런 것도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을 좀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럼 왜 로봇 관련한 종목들을 지금 이렇게 엄선해서 왔느냐면은, 종목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가는 게 아니라 최근에 로봇이 움직일 때 어떤 종목이 움직였나를 잘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가져왔던 종목들은 뭡니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수급이 들어와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급이 확연하게 들어온 건 뭐였습니까? 아까 나우 로보틱스는 확연하게 여러분들 눈에 보였잖아, 그죠? 또 며칠 전에 로보티즈도 이렇게 딱
기준봉을 세우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수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쉽게 이렇게 수급이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T로보틱스 같은 요런 애들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그죠? 올렸다 내렸다 양봉을 계속 켜면서 요런 어떤 패턴들도 지금 얘의 패턴들은 어때요? 양봉을 계속 켠다고 다 나쁜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뭐 깔끔하게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양봉 쫙 매주고 뭐 눌림목 딱 주고 이거는 아주 촌스러운 그림이고 이 주가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 이런 그림들이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T로보틱스가 움직이면서 또 뭐가 움직이느냐면은 TXR 로보틱스도 요 지금 같이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로봇주들 보면 기술적으로 보시잖아요. 어느 하나 인물이 안 좋은 게 없습니다. 다 지금 뭐 여러분들 막 당장 월요일 날 막 다 사고 싶어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가실 수가 있는데 요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호가창이 어떠냐면은 방금 전에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호가창이 좀 단단하게 이렇게 좀 있고요. 이 지금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호가창이 얇아요. 지금 호가창이 얇다는 거 뭐예요? 그냥 뭐 500주, 300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변동성이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계속 뭐 500주, 300주 이렇게 돼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수급이 확 붙잖아요. 그럼 호가창이 확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또 보면은 TXR 로보틱스, 그다음에 엔젤 로보틱스 같은 요런 부분들은 요거는 LG전자와 최근에 이제 LG전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 LG전자도 로봇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LG전자가 금요일 날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대형주가 10%를 상승한다는 거요.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LG전자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준 종목들이 뭐냐면 이렇게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엔젤 로보틱스도 상당히 보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TXR 로보틱스처럼 약간 좀 세력형의 이런 종목이고 호가창이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매매하실 때 그림은 어떠냐면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엔젤 로보틱스라든지 지금 제가 아까 그 아틀라스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도 뭐 휴림 노봇이다, 뉴로메카다 다 포함이 될 수 있으니까 유로메카, 그다음에 유진노보, 그다음에 휴림 노봇 요건 또 같은 그룹으로 이렇게 봐주는 그런 전략 한번 펼쳐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로보 같은 경우도 지금 LG와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전부 다 지금 1월 달에 다 이렇게 움직이고 난 다음에 지금 이런 어떤 패턴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는 언제든지 뭡니까? 이 주가라는 것을 띄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 뭐 여러분들 바이오도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바이오는 실질적으로 지금 너무 총을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최근에 3,000당 맞고 또 ABL 바이오도 막 이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심리가 굉장히 위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월은 여튼 어쨌든 이런 바이오보다는 이 로봇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설령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 월요일 날은 또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여튼 좀 관심 있게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호흡이 어때요? 호흡이 길면은 어떻습니까? 수명이 길지요.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 실질적으로 토끼가 게을러서 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토끼는 호흡이 짧기 때문에 뛰다가 좀 쉬어야 되고 거북이는 어때요? 호흡이 길기 때문에 꾸준히 올라가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에서 약간 좀 호흡을 좀 길게 하시고 그죠? 비가 왔을 때는 내가 담을 수 있는 좀 뭐 그릇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